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오늘의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한 행사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사전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행사는 별도 온라인 생중계는 되지 않습니다. 추후 유튜브 채널 조정원 TV를 통해서 행사 녹화 영상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행사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CP 우수기업 등급평가증 수여식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CP 포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CP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CP 등급평가 지표 개선 방향 그리고 2023년도 CP 등급평가 운영 계획 안내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관 제도인 ISO 인증 기업의 CP 모범 사례 발표 그리고 CP 등급평가 연속 신청 기업 모범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와 애국가 지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2년 CP 우수기업 등급평가증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등급평가증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및 기관에 수여되는 증서입니다. 올해는 총 13개의 법인이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께서 등급평가증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여는 법인명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호명되는 법인의 수여자께서는 단상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CP 등급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SK 에코플랜트 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증 SK 에코플랜트 주식회사 평가연도 2022년 등급 유효기간 2년 위 업체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결과 우수 업체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수여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대표분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여식 이어갑니다. 2022년도 CP 등급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일하게 위원장님과 또 대표자분께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22년도) CP 등급평가증 수여 대상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여식 이어갑니다. 2022년도 CP 등급평가증 수여 대상 기관 인천항만공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박수로 함께 영예로운 순간을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2022년도 CP 등급 평가증 수여 대상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순간 사진으로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여식 이어갑니다. 2022년도 CP 등급 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등급 평가증 수여식 이 영예로운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CP 등급 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주식회사 종근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념사진 촬영 진행합니다. (2022년도) CP 등급 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등급 평가에서 A 이상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과 기업의 CP 등급 평가증이 수여됩니다. 2022년도 CP 등급 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주식회사 포스코 케미칼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함께 이 순간을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급평가증 수여식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CP 등급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주식회사 포스코 플랜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순간 기념사진 촬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도 CP 등급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주식회사 호텔 신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여 기업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도 CP 등급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한미약품 주식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CP 등급평가증 수여 대상 기업 한화 디펜스 주식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P 등급평가 우수 법인에 대한 등급평가증 수여가 완료됐습니다.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법인의 수여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CP 우수기업 등급평가증을 수여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상자분들께서 돌아가시는 동안 네, 다음 순서인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위해서 무대가 세팅됐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위원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상식과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영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 우려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금년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으신 기업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1년 도입되어서 이제는 기업들의 내부 준법 경영 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초 민간 주도로 출범한 CP는 현재까지 730여 개 기업이 도입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50여 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여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CP가 지난 20여 년을 지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자리매김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CP 신규 도입 기업과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감소하는 등 제도의 확산이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위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정부의 행정비용과 기업의 수능비용 등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업이 CP를 통해 스스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공정위의 공적 규율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CP를 통해 경쟁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경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CP를 통한 공정 문화의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가 공정거래 규범의 준수와 공정문화 확산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OEC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CP를 강조하며 경쟁 당국 간 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도 2019년 CP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소 및 양형 단계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에 CP 효과성 평가 기준을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도 CP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CP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CP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P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P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에는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 법제화가 잘 마무리되면 제도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CP가 명실상부하게 공정문화 확산의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CP를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CP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CP를 운영하면서 실제 겪은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공정위는 CP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CP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신 기업과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CP 확산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들어주셨고요. 또한 효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CP를 통해서 함께 확립해 나가자라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인 CP 등급 평가 변경 내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국장님, 그리고 이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재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된 질의는 모든 발표가 끝나고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국장님께서 CP 등급 평가 지표 개선안 공유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발표자님을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오늘 좋은 결과를 얻으신 기업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부분에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CP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가 확대가 되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몇 가지 개선안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기업들에서 많이 요청이 있어서 CP 평가 방법이나 또는 CP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그 평가 지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아직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연구 과제의 중간 보고 정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득이 오늘 자료는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안을 내면 또 공정위의 검토도 거칠 거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제도 개편안을 만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한번 뿌렸고 설문지를 2번 받은 회사들도 있으세요. 설문지를 근거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또 기업들 공청회를 한번 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때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게 된 어떤 경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연구진에서 이런 어떤 안을 발표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 부분은 평가 지표 부분에 대한 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또 바뀌어야 돼 이런 말씀도 있는 반면에 또 새롭게 준비하는 회사들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회사가 또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 다들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설문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아마 설문조사를 위해서 뿌린 회사 수는 좀 이제 한 1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 144개 기업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받았을 때 저희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회사의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수, 업종을 파악을 하기 위한 질문을 했고, 첫 번째 물은 질문이 당사의 CP가 CP로 독자적으로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느냐. 근데 우리 회사는 예를 들면 2가지가 아니면 다 없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에 지금 보시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내부 통제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다거나, 또는 CP만 운영하고 있다거나, 이 3가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한 영역일 뿐인 거고, 여러분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은 전 법령을 다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컴플라이언스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82.6%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CP 8대 요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항목에는 모두 운영하고 있다가 65.6,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기업이 34.5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이나 업종에는 모든 답변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런 어떤 특성과 무관하게 예를 들면 82.6%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요소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그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요소를 물었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자율준수 관리자라는 임명과 CP 효과성 평가와 개선이에요. 이게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의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수 업종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이런 데이터가 다 골고루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던 부분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55.4%가 보통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표가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답변보다는 좀 높았죠. 그리고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아주 못하다, 저희가 5점 척도로 물었어요. 매우 못하다, 못하다, 보통이다, 잘 반영하고 있다,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55.4%가 보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CP 운영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를 들면 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 리스크 평가, 인사제재 시스템, 그리고 효과성 평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요소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징처럼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건대 CP 요소나 평가 지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나눠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요소나 지표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도 가능하다. 왜?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평가를 할 때 나눌 이유는 없고, 그게 거의 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의 그 오픈 퀘스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중견기업인데 나는 대기업 지표로 받고 싶다. 그럼 나는 대기업 지표로 받는 경우에 나한테 가점을 줄 거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어떻든 제시가 됐었는데, 떠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굳이 이 지표를 중견과 대기업을 나눌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인고시에 있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거의들 준비를 하실 때 평가위원들이 가지고 계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정량적으로 몇 번을 해야 돼, 몇 번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업무 부담으로 되게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 측정 지표는 필요가 없고, 평가 지표를 원래 이게 기업 주도적인 그런 제도이니까 평가 지표를 예시로 보여주고 그 예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예시에 속하는 자료들에 대한 입증 서류 제출 위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평가 지표를 예시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CP 평가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등급 평가라 그래서 1단계는 서면을 보시고 2단계는 자율준수 관리자 인터뷰를 하시고 3단계는 현장 그 조사란다. 현장 평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평가를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금 이제 공정위가 진행 중인 인센티브가 과징금 감경까지 가는 인센티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1단계는 인증평가로 두고 그다음에 2단계는 인센티브 평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는 내가 CP 도입 운영에 대한 패스 페일로 가고 2단계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징금 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게 되겠죠. 자, 어떻든 그래서 지금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지표를 구상을 하고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단계 인증평가, 2단계 인센티브 평가라고 부르고 1단계, 2단계로 한다. 1단계, 2단계. 1단계는 사전에 패스 앤드 페이를 받으시는 거고 이후에 지금 패스가 되신 기업에 한해서 내가 나중에 법규 위반이 되어져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사후평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거는 의견은 좀 정량적으로 지표를 좀 개발하자라는 거였는데 어떻든 정성과 정량 부분을 다 포함해서 1단계는 놓았고 2단계는 지금 보시면 정성적인 지표가 주로 활용이 되어질 거예요. 자, 입증은 CP 요소별 운영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 2단계는 이미 입증 서류를 가지고 패스가 되어졌기 때문에 독립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플러스 인터뷰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회사를 걸러내는 2단계로 구상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평가 지표 예시 부분에서 1단계 요소와 지금 2단계 요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단계가 이제 그 패스 앤드 페이를 받는 거고 2단계가 인센티브 경감을 받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단계 요소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저 CP 기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최고 경영진의 실천 의지 표명 및 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저 효과적인 CP 요소의 하나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 실천 의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 효과적인 요소 1부터 8까지를 다 통해서 이 실천 의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 의지가 단독으로 독립되어져서 있는 그 조항이 아니고 저 실천 의지는 1부터 8까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뺐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이라 그래서 보통 회사별로 법규 이슈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 회사에는 공정거래법보다 하도급법이 더 중요한 회사가 있고 하도급법보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더 중요한 회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법규 저희가 메인으로 13개다 14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13개와 14개에 우리 회사에서 좀 리스크가 높은 법령 그리고 그 법령에서도 리스크가 높은 사항들 우리 회사는 CG야 우리 회사는 부당 공동행위야 우리 회사는 내부 거래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준을 평가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경감 방안을 가지고 경감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시와 감사와 효과성 평가를 잘 이제 혼동스러워하시고 잘 구별을 못하시고 있는 개념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저 검토 검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식별과 평가가 제대로 되어졌는지 그거에 따른 경감 방안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CP 현황 감사다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효과적 CP 요소에 지금 8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8가지 요소는 저희가 보통 보면 미국 법무부의 양형 가이드라인 안에 8대 요소가 있다 또는 OECD에서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곳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주로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의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13개, 14개의 영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통된 요소를 뽑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4개 나라의 경쟁 당국에서 운영하는 4개 나라의 경쟁 당국에서 예를 들면 퍼블리싱 했던 기업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 CP의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해서 공통된 것만 뽑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뭐 DOJ 반독점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경쟁 당국은 아니지만 어떻든 반독점국이 그 부당 공동행위를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EU의 유럽위원회에서 어차피 EU 유럽위원회도 우리가 경쟁 당국의 일종으로 보니까 거기서 발행한 컴플라이언스의 요소, 그리고 영국의 공정거래청에서 발행한 컴플라이언스의 요소, 그리고 프랑스의 경쟁위원회에서 발행한 컴플라이언스 요소, 이 4가지의 공통된 사항들만 뽑아서 저희가 요소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을 드렸고,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의 90% 이상이 저희가 개발했던 설문지에 응답을 해주신 회사로 제가 파악이 되지고요. 그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소들을 다 운영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새롭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단계,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그러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부분이 있겠죠. 1단계는 패스 앤드 페일인 거고 2단계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빠도 얘기한 것처럼 기반 원칙에서 리스크 경감 방안에 대한 이 부분이 효과적이냐라는 부분과 그 리스크에 적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저 기반 원칙과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CP 효과성 평가 이런 말로 되어져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 2가지 부분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2번째 앞부분에 CP 효과적 요소가 8개 요소는 이미 우리가 1단계에서 패스가 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2단계로 와서 인센티브를 받을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내 리니언시 제도라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내부 제보가 있는데 내부 제보가 활성화되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법규 위반자가 되어졌을 경우 나를 면책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부 제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 부분에 대한 사내 리니언시 제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내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내 리니언시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정거래 관련된 조기, 중지, 중단, 그리고 근본 원인 분석, 재발 방지,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표에서 어딘가에 보셨던 것 뿐이에요.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ISO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으세요. 근데 예를 들면 ISO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패에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부패를 바라보는 시각과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부패인 ISO 37001은 부패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삼은 거고 37301의 컴플라이언스는 법규가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법규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좀 지표가 ISO가 좀 반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평가위원용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안 할 수도 없고, 아마 그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평가위원용 그 지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표만 맞추는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4개 나라의 공통 요소를 가지고 들어온 거는
여러분들의 회사는 수출 주도형이고 우리나라에서 법규 위반이 되지면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적용해서도 공통된 글로벌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고 저 기타 요소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저거는 예를 들면 신정부가 그 CP를 좀 활성화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인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한번 개발을 요청을 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했었던 건데 보통 뭐 분쟁 해결 기구 그리고 뭐 하도급과 관련돼서 하도급 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업종은 저게 없는데 저게 적용하기 어려운데 맞아요. 제가 하도급 분쟁 같은 거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업종이 특허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 업종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저 분쟁 해결 기준은 실질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업종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시로 개선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실질적으로 길지 않아서 제가 5시까지 하는 부분이어서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전체적으로 개선안이 확정이 되면 또 공정위 쪽에서 또 그 정보 제공의 기회가 있을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표 개선을 하면서 산하견 협의에 의한 지표를 발굴한다라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거고, 그래서 설문지에 약간 좀 더 깊게 해야 되는 건 저희가 2차 설문지까지 돌렸고, 그 얘기는 이 지표 안에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글로벌리 다 공통의 어떤 요소인데 이거를 적용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률은 무척 높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등급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요소들을 80% 이상은 거의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원칙에서는 최고 경영진의 실천 의지 및 표명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뜻인지를 적어놨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예시를 했어요. 지금 지표가 66개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40개가 돼요. 40개가 되지고 이게 막 지표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딱딱 자기 자리를 갖게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최고 경영진의 실천 의지하고 지원 부분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뭐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쓰여진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저 방침은 전략이 됐든 또 뒤에 보면 뭐 정책이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봤던 부분들은 오히려 전략에 가까워요. 내가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방침에 더 가까운 그런 용어인데 어떻든 그거를 채택하고 지금 보시면 이 방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1년에 4번 해야 돼? 내가 4번 하면 A 플러스 7점을 받고 3번 하면 A를 받고 이 개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방침은 기본적으로 임직원들과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예를 들면 공개되고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접근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고 경영진하고 부서장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 실천 의지는 리더십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책임자 임명 정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보고도 뭐 연 2회 부분은 거의 없앴어요. 정기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연 1회 정도로 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소통해야 한다. 네, 의사소통의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 회사가 어떤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인 거지,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이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그리고 제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우리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본적으로 실천 의지 표명 및 지원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춰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리스크 기반 접근은 그건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 리스크에 맞는 그런 어떤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를 식별 분석 평가해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수준 평가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시는 평가 기준 수립하고 1년 하고, 다만 법령 위반할 때에는 다시 평가를 하시고, 내가 관리를 잘했는데 이게 높은 건데 내가 낮게 평가를 해서 얘를 내가 관리에서 놓친 건지, 예. 어떤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현황 검사할 때 리스크 평가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1년 보고하면 되는 거죠. 리스크 경감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리스크의 크기가 나왔으니까 경감을 하는 거고, 지표는 그런 거예요. 경감 방안은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공정거래 관련된 리스크 크기와 유형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대규모 유통업법이야, 우리 회사는 가맹법이야, 우리 회사는 이거야, 우리 회사는 하도급에서도 기술 유형이야. 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 유형을 다루는 방안하고 부당 공동행위를 다루는 방법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평가 지표 예시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시에 해당이 되는 입증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뭐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증 서류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라.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뭐 반기당 2번 해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바꿔야 될 때 그 절차라는 거는 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 절차가 우리한테 맞는다든지 또는 그 절차가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우리 회사에서 그 절차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성 평가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제도 개선을 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가 나오면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집하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정도 보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효과성 평가도 2년에 1회,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2년에 1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지금 이제 7개 평가위원이 가지고 있는 척도에 1점부터 7점까지 척도가 있는데, 적어도 뭐 A 트리플을 받으려면 내가 이 동일한 행위를 의미도 없이 4번, 5번 해야 된다라는 의미 없는 그런 행동, 의미 없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활동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증이라는 거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리스크 평가와 그 리스크를 경감하는 그 대응 방안이 지금 탑다운 형식으로 얘기하는, 이게 이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형식으로 지금 실천 의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리스크 평가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평가 지표로는 CP 현황 감사를 지금 왜 CP 현황 감사를 나눠놨냐 하면 법령 감사와 CP 현황 감사가 헷갈리기 때문에 2개를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보면 CP 현황 감사라고 한다, 검증을. 그래서 지금 1회 실시하는데 지금 본연 법령 위반 행위를 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CP 현황 검사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실시하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현황 감사에는 리스크 평가와 방침 절차들을 포함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라.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효과적인 CP 요소 아까 얘기했던 8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희가 자율준수 관리자라는 말을 좀 지양하고 저희는 자율준수 책임자라고 칭하려고 해요. CP 운영 담당 부서 지정 이 부분도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지정을 하고 있으셨어요. 겸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겸직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회사가 리스크가 작아서 겸직하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는 실질적으로 저 자율준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회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리스크가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작은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런 분을 별도로 임명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주회사나 또는 모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겸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우리 회사에 자율준수 관리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주회사나 또는 모회사나 계열사에서 자율준수 책임자를 겸임해도 겸직해도 별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요소들을 놓았고요. 이 여러분들 다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 관련 법령 매뉴얼 그렸는데 보면 매뉴얼의 지표가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아요. 5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배포해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만들어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법령 매뉴얼에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기반 원칙이 되는 부분들, 최고 경영진의 실천 의지와 리스크 기반의 어떤 접근 방식을 채용하는 내용과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굳이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뭐 인트라넷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돈을 들이고 이 부분을 굳이 책자로 만들고 만화로 만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도 지금 보면 1년에 1회 이상 검토하라고 여러분들께 해놨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법규가 바뀌거나 우리 회사의 절차가 바뀌거나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죠.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1년에 2번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바꾸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2년에 한 번인데, 다만 내가 공정거래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뭐가 문제인지 업데이트를 하셔야 한다라고 해서 저 조건을 조금 법령 위반이나 또는 뭐 공정위의 뭐 제재나 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축소시켰다는 거죠. 자, 매뉴얼에 들어가야 될 내용 부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 있고요. 지금 매뉴얼에는 내부 승인 절차와 보고 절차, 내부 절차 같은 이런 절차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뉴얼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돼 있냐면 CP 운영 기준 및 절차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CP 운영 기준과 절차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세요.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런 절차들을 임직원들이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리스크 높은 분야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해라 라는 정도로 편람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육 훈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있었던 법령 관련된 매뉴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법규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 보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그 임원들에게 교육을 해라라는 그 의미는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교육훈련도 설문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는 모회사, 지주회사, 계열회사에서 교육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응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지표는 오로지 자체적인 교육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육을 내가 자체적으로 하든 모회사가 우리를 불러다가 해주든 내가 계열사 가서 교육을 같이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방법의 일종일 뿐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 훈련도 작은 회사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여서 지금 보시면 지주회사, 모회사, 계열회사에서 하는 교육에 상관없다. 자, 지금 교육 훈련의 주기는 저희가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리스크 평가를 해서 그 리스크 평가에 따라서 하되 의무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은 했어요. 다만 어떨 때 특별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적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특별 교육 훈련을 실시하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되죠. 자, 교육 훈련의 내용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놓았어요. 공정거래 관련된 법령하고 우리 회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다루면 된다. 그 다음에 상담 협의 체제를 정비하는 건데 이거는 공정거래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접촉이 있는지를 그 의문을 가진 임직원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창구예요. 창구를 명확하게 정하라. 이거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상담 절차는 임직원들에게 의사소통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사소통 정도로 정리됐고요. 사내 징계 규칙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위에 의미를 적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물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령 위반자 그 법령 위반을 일으킨 부서장님 예를 들면 관리감독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행위자와 관리감독자가 대상이다라고 하는 회사가 80% 정도 됐어요. 이건 뭐냐면 글로벌 기준이 그래요.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징계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징계 절차 그리고 위반 사례는 교육훈련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내부 제보. 자, 내부 제보도 용어 정의를 정리했고요. 내부 제보도 지주사, 모회사, 계열회사 거를 이용해서 통합으로 받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꼭 우리 회사에 내부 제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회사나 지주사, 계열사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자, 내부 제보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 중요한 거는 권리보호 그 다음에 내부 제보권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처리가 되져야 내부 제보를 하는 거죠. 비밀성 그 다음에 익명성 이 부분 정도 가장 최소한의 내용이 들어간 내부 제보 시스템 절차가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법령 감사다라고 얘기한다. 앞부분의 건 12 현황 감사라 그러면 이거는 법령 감사예요. 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발견하기 위한 감시와 감사이죠. 감사 절차 존재해라, 정기적으로 해라, 보고만 되지면 돼요. 보고 채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고 채널이라는 건 다양해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도 보고 채널인 거고요. 내부 제보도 보고 채널이에요. 어떻든 이런 보고 채널 부분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이것도 임직원들에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읽으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의사소통이라는 절차가 이게 바뀌어지면 되게 중요한 절차가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모든 사람이 개개인이 각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거를 알게 해줘야 돼요. 절차도 알게 해줘야 되고 법규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럼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글로벌리 기준도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에요. 특히 누구의 의사소통?
최고 경영진과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의 자기 바운더리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부각을 시켰고요. 지금 보시면 2단계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별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만한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있었던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 1단계 패스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법규 위반이 일어나서 인센티브를 받을 때 그때 다시 그 평가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하라고 요청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심층적인 여러분들이 자료와 면접을 받는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가 연구를 해본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건은 경쟁 당국 아까 4개 나라의 경쟁 당국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나라는 이게 있는 반면에 이 나라는 이게 없어. 그거는 다 뺐고요. 다 뺐고 4개의 경쟁 당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이 요건들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 그 상황이 맞아주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 반영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거여서 일단 이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상세하게 다양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재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2023년도 CP 등급평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P등급평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재상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CP 포럼에 참석해 주신 기업 기관 CP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 2023년도 CP 등급 평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내년 CP 등급 평가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에 이제 CP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의 경우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일정 및 기존의 이제 행정 절차대로 CP 등급 평가가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분들에게 연중 내 빠르게 그 등급 평가 결과를 안내드리지 못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 CP 등급 평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평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소폭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미리 안내 말씀드린 이후에 내년 초 CP 등급 평가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기업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 공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평가 일정이 전반적으로 다 앞당겨지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예년의 경우에 5월에서 6월 정도 저희가 항상 공지를 드렸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4월 초에 저희가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저희 등급평가 일정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연중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의 경우에는 그 등급평가 신청 일정을 이제 2달 정도, 그러니까 시작 시점은 2월 초 정도로 저희가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서 접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중순경 약 2주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약 2달 정도 앞당겨진 2월부터 4월 초까지 해당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접수 기간이 살짝 짧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 기간도 조금 연장해 드린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실적 보고서 접수 기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당겨지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6월 중순경까지 해서 저희가 실적 보고서 뭐 편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접수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4월 초까지
그러니까 공고일로부터 저희가 약 2달 기간을 들여서 4월 초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CP 등급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연초에 준비하시기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앞당겨진 이유는 저희가 작년까지 거의 매년 12월경에 등급 평가 결과를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결과를 늦게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회사 내부 보고라든지 다양한 좀 행정적인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중에 좀 앞당겨서 통지를 해드린 바 있고요. 근데 이것도 기업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는 조금 늦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무리 늦어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월까지는 CP 최종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간을 좀 앞당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평가 자료 제출 방식도 일부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인쇄 책자, 그러니까 오프라인 책자만을 저희가 접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전자 파일도 선택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편람 포함해서 전자 파일만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20기 이상, 어쨌든 다수의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이 이제 실적 자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자료를 어쨌든 저희가 잘 보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일부 기업 및 기관의 경우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때 아무래도 좀 한정된 이제 분량의 많은 내용을 담으시려다 보니까 사진이 좀 작다든지 글씨가 좀 작아서 평가위원이 그런 걸 잘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전자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진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혹시 등급평가 신청하시는 기업 및 기관분들께서는 해당 증빙 자료라든지 글씨 등이 너무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현장 평가도 진행 방식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기업 그리고 모든 지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는 가정으로 해서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회의도 저희가 선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모든 기업 모두 지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 평가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서류 평가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일부 기업, 일부 지표의 대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좀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현장 평가 일정 확정 방식도 소폭 좀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및 위원분들의 일정을 모두 파악해서 최대한 일정 부분을 조율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확정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현장 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평가일을 미리, 그러니까 한 달 전쯤 미리 확정해서 저희가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 가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번 CP 포럼부터 해서 온라인 행사를 지금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서 별도로 온라인 중계도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CP 포럼부터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되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화본을 이제 조정원 TV 등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행사 참석은 가능하시지만 만약에 등급평가 시청 가점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무조건 오프라인 참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규정상 단순히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가점 부여해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행사 참석 후 설문조사를 완료해 주셔야 저희가 등급평가 신청 가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도 마찬가지로 끝난 이후에 저희가 온라인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내년 등급평가 신청을 하는 기업 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설문조사까지 완료해 주셔야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 발표 앞서서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저희 CP 등급 평가 지표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CP 등급 평가의 경우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평가 지표,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좀 20개 이상의 많은 기업이 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희가 평가 일정을 조금 앞당기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기업 편의에 맞춰서 저희가 합리화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내년 CP 등급 평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내용은 확정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해당 부분이 확정이 되는 대로 CP 등급 평가 설명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확정해서 통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상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CP 등급평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두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친 이후에 일괄적으로 세션 1, 2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여러분? 잠시 휴식 시간을 저희가 좀 갖고요. 5시 20분부터 세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좀 취하시고 5시 20분까지 다시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CP 우수기업의 모범 사례 공유 발표 시간인데요. 동화약품 주식회사 김동준 과장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조명래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발표가 끝난 이후에 첫 번째 세션 그리고 두 번째 세션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약품 주식회사 김동준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유관제도 인증기업 CP 운영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화약품 김동준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화약품의 CP 운영 현안을 IS 37001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동화약품 소개 그리고 동화약품의 CP 운영 현황 그리고 질의응답은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동화약품 소개부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저희 회사의 심벌인 부채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품목인 가스알명수, 요즘엔 후시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치나 판콜 등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동화약품은 189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조회사이고 최고의 제약회사 그리고 최초의 등록 상품인 부채표를 가지고 있으며 최초의 등록 상품인 활명수가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동화약품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던 민족기업입니다. 활명수를 팔아서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지원을 하였고 동화약품 본사에 서울연통부가 설치되어 상해 임시정부와의 연락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를 기념하여 1995년에 서울시에서는 동화약품 본사 앞에 서울연통부 기념비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사장이신 은포민강 선생님, 그리고 5대 사장이신 보당윤창식 사장님, 7대 사장님이신 가송윤갈령 사장님들도 독립운동을 위해 물심양면을 아끼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 활동을 직접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CP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약품에는 125년간을 이어온 동아의 핵심 가치인 동아 정신이 있습니다. 이 동아 정신에서 동아약품의 CP가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보당 윤창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좋은 약이 아니면 만들지 말라는 데에서도 동아약품의 CP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아약품 CP 운영 연령을 잠시 살펴보면은 2007년에 동아약품 CP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때 도입 초기에는 아마 저희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CP 시스템을 좀 개편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CP 등급 평가에 참여를 했고 2016년에 A 등급 받는 걸 시작해서 2021년에는 AA 등급을 받고 내년에 또 등급 평가를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ISO 37001도 도입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로이드 인증원에서 이제 저희가 최초 인증을 받았고 올해 8월에 재인증 심사를 획득하였습니다. CP와 ISO를 운영하면서 좀 느낀 점인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CP는 이제 운영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공정거래 유관 부서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 행위에 대해서 이제 준법 시스템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ISO 37001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업 및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모든 조직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이제 경영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CP나 ISO 37001 이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율준수 관리자와 부패 방지 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데 자율준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자율준수 관리자를 저희가 그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최고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을 하였고요. 그리고 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율준수 관리자와 부패 방지 책임자는 경영전략본부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준수 의지 선언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매년 이제 홈페이지에 자율준수 의지 선언을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을 게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부패 방지 선언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공정거래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강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임직원들이 자율준수와 부패 방지 선서를 함으로써 자율준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표명하고 되새기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ISO 37001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회사가 ISO 3700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즈니스 관계자에게 부패 방지 방침을 전달하고 또 비즈니스 관계자에게 관계자 적정서 증명서를 수취하는 등 외부에 동아약품이 ISO 3700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평가입니다. 리스크 평가는 CP와 ISO 37001 모두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CP에서 리스크 평가라고 하면 이제 공정거래 관련 행위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정거래 관련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ISO 37001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부패라는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모든 업무 행위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 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나 ISO 37001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텐데요.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임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약품에서는 연간 2회 교육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임원 교육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교육도 진행하고 ISO 37001 리스크 평가에서 리스크 등급에 따라서 별도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은 CP에서는 준법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주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37001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패 방지 목표를 세우고 그 부패 방지 목표가 정말 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 모니터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니터링이 CP 모니터링이고 ISO 37001 모니터링은 각 부서에서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실시되는 모니터링과 주관 부서에서 실시되는 모니터링이 합쳐져서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약품이 CP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CP위원회는 실무를 운영하고 실무진들로 구성돼서 실무를 논의하는 CP소위원회와 임원진들로 구성돼서 CP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의결하거나 각종 규정의 재개정을 논의하는 CP대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운영 효과성 및 개선을 위해서 임직원 대상으로 분기별로 저희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설문을 진행하기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차기 연도의 CP에 반영해서 이 부분 좀 작년에 부족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CP가 잘 하고 있는지 또 운영에 있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또 저희 부서 스스로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타 부서에서 연간 2회 저희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벌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CP 우수 직원을 연간 2회 시상을 하고 있는데 하도 공정성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제보 등을 통해서 CP 위반 사례 아니면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은 그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도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부패 방지 및 자율 준수 서약서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하시는 내용일 거라서 저희도 연간 1회 제출을 받고 있고 부패 리스크가 중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부패 리스크에 따라서 그 제공 횟수가 달라진 그 제출 횟수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CP도 그렇고 ISO 37001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CP는 등급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앞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등급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등급 평가는 주로 실적 보고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 평가나 CEO 최고 경영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ISO 37001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정기관에서 회사를 방문해서 정말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이 부패 방지를 위해 적절한지를 해서 운영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약품의 사이버 제보센터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홈페이지나 그룹웨어, 이메일 등 편한 방법을 통해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에 따라서 뭔가 회사에 이익이 났다 하면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CP와 ISO 37001은 살짝 다른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좀 동일하다 보니까 그 상호 보완성 그러니까 CP에서 했는데 ISO에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고 ISO에서 했는데 CP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CP를 먼저 도입하고 ISO를 차후에 도입했는데 CP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ISO에 대해서 처음 도입할 때 임직원들이 그렇게 거부감 없이 순응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ISO 37001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만약 ISO 37001을 먼저 도입하고 CP를 나중에 도입했다라고 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상호 보완성을 가진 것 같고요. 이 CP나 ISO 37001 모두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지원 그리고 모든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독립운동 자금 마련부터 그야말로 오랜 세월 대한민국과 함께 해온 이 동화약품 CP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발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조명래 과장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CP 등급 평가 연속 신청 기업 CP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만나보시죠.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포소건설 CP 사례 발표자 조명래입니다. 여러 기업의 CP 관련 임직원분들께 발표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포소건설의 CP 운영 사례 및 노하우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포소건설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포소건설은 제철 및 발전 플랜트, 인프라, 건축 등 글로벌 ENC 기업을 지향하는 종합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은 하도급 거래가 가장 많은 산업이고 업의 특성상 분쟁 발생이 빈번하여 철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활동이 요구됩니다. 포소건설은 2003년에 CP 도입과 함께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였으며 2005년에는 공정거래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19년에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위반자에 대한 양정 기준을 수립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등급평가는 제도가 생긴 첫 해인 2006년에 처음 참여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속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포소건설의 CP 운영 체계는 기획 및 제도 수립, 교육, 점검, 조치 및 개선의 4단계 사이클로서 지속적 선순환 체계로 작동합니다. CP는 첫째 단계인 공정위 이슈, 법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한 기획 및 제도 수립과 둘째 단계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그 내용들을 안내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소건설은 더 나아가 셋째 단계인 시스템 점검과 현장 점검을 통해 법과 제도의 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양정 기준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실시합니다. 끝으로 점검을 통해 도출된 제도 미비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상세 사항은 다음 장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획 및 제도 수립 단계입니다. CP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CP 자체가 부가적 업무가 아닌 조직의 달성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포소건설은 CP 목표와 주관 부서인 공정거래 그룹의 KPI를 일치시키고 CP에서 요구하는 66개 세비 지표에 대해 A+ 기준을 달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작년 공정거래 그룹의 KPI 관리 시트이며 20년에는 60개 항목을, 21년에는 65개 항목 달성을 목표로 하여 지표별 대표 업무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KPI 달성을 위한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자별 완료 계획 일자에 따른 진행 현황을 관리하였습니다. CP는 계획된 시점에 업무가 달성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거나 다른 업무와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실행으로 제때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행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인 교육입니다. 건설업계는 특성상 여러 지역의 현장 근무, 그에 따른 업무 시간 차이 등 근무 환경이 다양하여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게시형 교육, 팝업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육의 경우 올해 41개 현장을 방문하여 약 75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으며 화면과 같이 그 결과 자료를 공정거래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누구나 필요시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온라인 교육 과정은 실제 회사에서 발생했던 분쟁이나 공정위 신고 사건 사례를 각색하여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업에서 분쟁이나 공정위 신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을 간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평소 준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올해는 임직원 약 5,300여 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매우 유익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외에 공정위 주요 이슈, 법 개정 및 제재 사례 등을 임직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 보도자료 기반의 공정거래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회를 발간하였으며 약 5천여 명이 조회하였습니다. 하도급법 따라쓰기 팝업 교육은 포스건설의 독특한 교육 방식입니다. 임직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따라쓰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법조항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핀포인트 교육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건설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추가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서면을 발급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할 것을 교육한 사례입니다. 올해 따라쓰기 팝업 교육은 상하반기 2회 운영하였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 11,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셋째 단계인 점검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제고와 CP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포스건설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법 위반 사항인 부당특약, 서면 미교부, 대금 지연 지급, 설계 변경 의무 불이행을 하도급 4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실태에 대해 분기별 시스템 점검과 월별 현장 방문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은 전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 단계별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에 대해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점검하며 현장 점검은 서면 발급 실적, 공정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리스크가 높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화면과 같이 감사보고서 형태로 자율준수 관리자께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및 조치 필요사항은 공정거래 그룹장 자율준수 관리자 승인 후 유관사업본부에 시행품의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시행품의서를 받은 사업본부는 필요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 그룹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양정 기준에 따라 위반 행위 유형, 횟수, 피해 업체 수를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산정하고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 점검 4회, 현장 점검 20회를 통해 법 위반자 15명을 본부장 주의, 경고 수준의 인사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점검을 통해 발견된 법이나 제도 위반 사례는 회사의 공정거래 리스크로서 통제 방안이 요구됩니다. 포스코 건설은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시스템화하고 계속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 시 주요 미비 사항이었던 불완전, 지연 발급 등 서면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해 19년 작업 지시서를 시작으로 서면 발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어서 기술 자료 제공 요구서, 도급 설계 변경 통지서, 올해 감액 서면까지 하도급법에서 규정된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모든 서면에 대해 시스템화를 완료하였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시작점인 서면에 대해 불완전, 지연 발급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사업자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P 등급 평가를 3년 연속 받으며 담당자로서 생각하는 CP 운영의 긍정적 효과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과 자율준수에 대한 참여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주관 부서가 아닌 사업본부가 공정거래 자체 점검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P 대회 공시, 이사회 보고, CP 등급평가 참여를 정례화하며 경영진의 CP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향후 포스코건설은 컴플라이언스가 단순한 법 준수를 위한 강제 요소가 아닌 하나의 조직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하고 준비하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CP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CP는 경영진의 의지만으로도, 실무자의 의지만으로도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계층별, 부서별, 산업별, 그리고 경쟁 당국과 기업의 협업이 있을 때 비로소 시너지를 내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CP 포럼에 참석한 기업 간에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에 따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글로벌 ENC 기업을 지향하는 그 종합건설회사 포스코건설 CP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왜 모범 사례가 됐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션 1, 2에서 저희가 함께 했었던 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션 1과 2에서 저희가 4개의 발표를 함께 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 네. 네, 그럼 이것으로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공유가 된 소중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크고 또 유용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기념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또 데스크에서 꼭 수령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참여에 따른 그 CP 확산 기여 가점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야만 가점이 부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2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희연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